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새 후보들이 어제 광주 MBC에서 첫 TV 토론을 열고 열띤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담양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학교까지 번졌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어민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 1번지인 전남은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신안 대광 해수욕장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담양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유흥주점으로 확산되더니 연쇄 감염을 통해 학교로까지 전파됐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이미 40명을 넘었고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광산구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은 광주 광산구의 한 중식당과 연결돼 있습니다. 중학생은 식당을 직접 방문했고 초등학생들은 담양 지인 모임으로 분류된 확진자의 자녀들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방문했었던 이용자,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이용자나 직원보다는 이제는 그 직원, 거기를 방문했던 가족 또는 그 직원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N차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광주 24명을 포함해서 전남과 전북, 서울까지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난 확진자는 지난 14일 확진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수행비서입니다. 지난 7일 담양에서 8명이 모임을 가진 뒤 6명이 확진됐고 이들 가운데 1명이 다녀간 광산구 중식당에서 지금까지 12명 확진. 수행비서가 다녀간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도 일행과 종업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 내에서 사람 간 일정 거리 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은 이대로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남에서는 이달 초 시작된 순천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보건소가 아니라 순천의 관문인 순천역 광장에 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열차 이용객이나 관광객, 오가는 시민들이 한두 명씩 찾아와 검사를 받습니다. 도심 상가 입구에도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찾아와 손쉽게 검사를 받게 한 겁니다. 이동 검사소 주변에서 교통봉사에 나선 대원들도 자발적인 검사에 동참했습니다. 사전 검사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자진해서 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서 순회 검사소를 통해 11개 읍면 1,700여 명을 검사해 2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지역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사례가 많아 숨은 감염자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농어촌에 이어 도심으로 검사소를 확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꼭 무료 검사를 받으셔서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과 카페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를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 홍보관은 위험 요인이 줄어들지 않아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일 의료기관과 의료기입 채용관을 시작으로
도심은 물론 농촌마을까지 확산됐던 순천발 코로나19. 2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됐지만 무증상 감염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이 윤택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봄비 소식보다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제보다도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서 평년 기온 6, 7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연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 일교차 20도 가까이 나니까요.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새 후보가 광주에서 첫 TV 토론을 갖고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최대 위기에 빠진 여당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4석 거대 여당의 시에서 무능한 개혁을 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후보들의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수의 신고한 민심 회복,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해법은 결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집중 토론, 끝장 토론을 당의 문화로 만들고 대통령부터 일반 당원까지 가감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재보선 민심 위반의 단초가 됐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제 시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9억이니까 13억이 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당의 미래를 이끌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원만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법을 통한 개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는 마치 어떠한 민성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광주 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 당원의 3할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타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끼치는 호남 표심. 그 민심을 선점하려는 후보들은 오늘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남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서삼석 의원이 기호 5번을 부여받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각 가정의 전기를 연결하는 전봇대처럼 청년들의 의지와 바람을 정부와 민주당에 전달하는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대안으로 20대와 30대 선출직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민주당 당규를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고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고흥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공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1번지인 전남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전남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이 전 세계에 대한 핵 공격과 다름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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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신안 지역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원전수 해양 방출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것을 걱정하는 우려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지역 어류도 오염될 수 있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우리 어민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해남 지역 어민들과 전남 지역 각 지자체들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수 지역 어선 150여 척은 국동항과 장군도 일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187만 7천여 톤으로 전국의 57%,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어업 비중이 큰 전남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오염수 해양 방출 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전 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유익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를 구성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시 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안전에 중점을 둔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의 1분기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0%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이 광주는 3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7.6% 늘었고 전남은 수출액이 89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광주의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전남은 합성수지와 철강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광주 전남 소재 1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50여 명의 취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111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전라선에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도 조기 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철도 노조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말 개통한 수서발 고속열차 SRT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고 요금도 KTX보다 10%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호남선과 경부선에만 투입돼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SRT의 전라선 운행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국토부와 SRT 운영사는 현재 수리에 들어가 있는 열차 한 대를 올 하반기부터 전라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중순쯤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겠다는 점을.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철도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권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선 KTX를 수서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굳이 SRT 노선을 늘리는 것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통합 문제를 시간을 더 끌기로 가다가든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후에 SRT 회사처럼 또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하든. 지역에서는 정부와 철도 노조의 갈등으로 인해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시민들의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지난 주말 SRT 조기 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입니다. 여수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라선 쪽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 정부의 전라선 SRT 투입 방침에 대해 철도 노조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신안군 임자 대광 해수욕장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국제해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자 대광 해수욕장은 12km 이상 고운 모래가 펼쳐진 동양 최대 규모 해수욕장으로 깨끗한 수질과 완만한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루플래그 인증 제도는 덴마크 국제환경교육재단에서 부여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타이거즈 왕조 신화를 이끈 김응용 전 해태 감독을 초청해 레전드 데이를 엽니다. 기아는 오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홈경기에 앞서 김 전 감독을 초청해 옛 시적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를 이룬 주역들을 초청하는 레전드데이의 첫 주자로 선정된 김 전 감독은 18년 동안 해태 사령탑을 맡으면서 9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고흥군과 공무원 노조가 인사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고흥군 지부가 고흥군의 투명한 인사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투명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공무원 배수 범위한 승진 후보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직사회 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투명한 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들어 체결한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며 다른 인근 자치단체들도 이미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도청이나 광양, 목포 같은 경우에도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정말 공직 인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은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 관련 핵심 내용이 협약에 담을 수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후보자의 명부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군의 인사평점 규칙에 따라 해마다 2차례씩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가 생기면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죠. 작년 하반기에 이거를 전 세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노조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고흥군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증폭하고 있습니다. 상호 각각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노사업무 매뉴얼 등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성명을 통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1일 5차 실무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공직사회 내 인사정책 개선안을 두고 빚어주고 있는 첨예한 입장차는 당분간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실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학부장 협의회가 지난달 치른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 고3 학생들의 국어 평균 점수는 62.63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4점가량 높았습니다. 수학 평균 점수도 41.49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3.4점가량 높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교별 맞춤형 대입 지원 컨설팅을 하는 등 진로 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기지에서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할 농수산식품 17만 5천 달러 상당의 수출품을 선적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번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수출은 올 들어 4번째, 통산 10번째에 이르며 지금까지 21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력기자재 국산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력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기업 유치 방안 등의 무게를 두고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9월까지 연구 용역을 맡겨 그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력기자재는 중국과는 가격 경쟁력, 유럽 등 글로벌 기업과는 기술력의 차이로 대외 수지가 2018년 기준 4억 2천만 달러의 적
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이 고구는 날이 포근한 가운데 봄비가 내려서 백곡이 융택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창하고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6, 7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연일 초여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다 못해 덥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 기온 6도 안팎에서 시작했습니다. 일교차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앞으로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는 계속해서 말라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7도 안팎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남의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일교차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6도, 구리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